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월요일이자 장애인의 날인 오늘 하늘에 구름 많겠고 오후 들어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오늘 낮더위의 기세도 주춤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2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 19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4도 안팎까지 뚝 떨어질 전망인데요.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은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환절기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예체능 분야에 재능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 농업인 새벽시장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활기찬 현장 분위기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영월군 소식 나눠보도록 하죠. 4월 20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정부 추가 경정 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강원도와 시군에 보통교부세 4,800억 원이 추가로 교부됩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6년 보통교부세 추경 자료를 보면 강원도와 시군에 배정된 보통교부세는 7조 1천억 원가량입니다. 이는 당초 예산보다 4,800억 원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원도와 시군은 이를 활용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강원지방 데이터지청이 발표한 3월 강원도 고용 동향을 보면 강원도 내 취업자는 86만 1,000명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 4천 명 증가한 것입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에 2만 3천 명, 사업계인 공공서비스업에 8천 명 늘었는데요. 지위별로는 상용 근로자가 12,000명, 무급가족 종사자가 10,000명 증가했습니다. 특히 무급가족 종사자의 경우 지난해보다 30%가량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횡성군이 이달 24일까지 구급차 운용 상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대상은 횡성군 보건소의 구급차 17대 가운데 보건소나 사업장에서 운용하는 차량 8대입니다. 점검 사항은 구급차 운용 기록과 의료 장비 상태 등입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업무 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평창군이 소규모 다중이용 시설의 문턱 낮추기 지원 사업을 합니다. 대상은 식당과 카페, 약국 등으로 시설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상에 선정되면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경사로 설치 공사나 문턱 제거 비용으로 한 곳당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이달 24일까지 평창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시가 재능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전문가와 함께 작품을 제작하고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꿈이룸 더하기 인재 양성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꿈이룸 바우처 사업을 확장한 것인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주시청 교육청소년과의 구가영 교육지원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국 최초로 시행된 원주시의 꿈이룸 바우처 지원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사업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됐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원주시 꿈이룸 바우처는요,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씩 예체능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체능을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아이들이 흥미와 재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시작하게 됐습니다. 꼭 모두가 특별한 재능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이런 경험이 나중에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아이들이 삶이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이용 아동이 5만 명을 넘었고요. 학부모 만족도도 96%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벤치마킹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사업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꿈이룸 더하기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또 어떤 취지에서 마련된 사업일까요? 네, 꿈이룸 바우처를 운영해 보니까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더 이어서 지원해달라는 요청도 많았습니다. 네, 꿈이룸 바우처가 초등학생에게 예체능을 경험하고 재능을 발견하는 기회였다면 이번 꿈이룸 더하기는 그 재능을 실제 진로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키워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도 모든 학생이 아니라 예체능을 진로로 생각하고 있는 중고등 학생으로 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직접 작품을 만들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장해 나가면서 실제 진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참가자들이 자신의 재능을 전문적으로 키우고 여기서 나아가서 진로로까지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네.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실력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마음까지 함께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는데요. 그래서 기술을 지도하는 전문 멘토와 목표 설정이나 과정을 함께 관리해주는 성장 코치가 같이 지원이 됩니다. 멘토는 작품 완성까지 도와주고 코치는 중간 과정에서 방향을 잡아주면서 아이들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끝까지 완성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또 이외에도 참가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어떤 프로그램과 또 혜택들이 제공되는 걸까요? 네, 이번 프로그램은 약 7개월에서 8개월 동안 아이들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처음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중간에는 방향을 점검하면서 조금씩 완성도를 높여가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도 듣고 마지막에는 직접 무대에 서서 그동안 준비한 결과물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는 또 개인별 프로필 촬영과 포트폴리오 제작까지 지원해서 이 경험이 실제 진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네. 야, 마무리까지도 확실하게 신경을 써주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8개월 가까이 이어진다고 하니까 결코 짧은 과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모집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실까요? 네, 모집 대상은 원주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예체능 분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접수는 4월 30일까지고요. 2명에서 5명 정도의 팀을 구성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맞는 친구나 선후배와 함께 지원하셔도 좋고 혼자 신청하셔도 비슷한 분야의 친구들과 팀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서류와 면접을 거쳐 최종 6팀을 선발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청 홈페이지나 교육청소년과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으시고 이제 팀별로 구성을 해주는 건데 혼자 신청해주면 또 알아서 팀을 짜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놓치지 말고 4월 30일까지 신청해 보시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또 다른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원주 꾸미룸 커뮤니티 센터 건립이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 개요와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도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명륜동에 있는 원주교육지원청이 2028년에는 옛 학성초등학교 부지로 이전하게 되는데요. 네. 이후 기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주시와 교육청이 함께 학교 복합시설을 건립하기로 합의하고 꾸미룸 커뮤니티 센터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육부와 원주시가 사업을 함께 부담해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부지는 교육청이 무상 제공하고 건립과 운영은 원주시가 맡게 됩니다. 지난 4월 10일 원주시와 교육지원청 간 실시 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설계 등 본격적인 준비를 진행 중이며 2030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센터에는 아이들의 의무 교육인 생존 수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전용 수영장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그동안 다소 부족했던 교육 여건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돌봄 시설과 체육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공간을 갖춰서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네, 이름이 참 예뻐요. 원주 꾸미룸 커뮤니티 센터. 말 그대로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도 그렇고요.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주지 않을까 싶네요. 자, 꾸미룸 바우처 사업이 이어지면서 그럼 실제로 지역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변화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꾸미룸 바우처를 시행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예. 먼저 아이들은 예체능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정서가 안정되고 자신감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의 흥미와 재능을 찾았다, 교육비 부담이 줄었다는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아이들의 성장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원주시에서는 아이들의 재능을 한 단계 더 이어가기 위한 노력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추진한 영 아티스트 장학 지원 사업에서는 저희가 총 50명의 중고등학생을 선발하는데 300명 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모습을 봤어요. 네. 그래서 원주시 예체능 분야 인재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됐고 앞으로는 이 아이들의 재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더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의 정서 안정과 자신감 더없이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고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든든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꾸미룸 바우처를 통해서 이렇게 재능을 키워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또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리도 매년 마련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꾸미룸 한마당은 어떤 행사인지 올해 일정과 함께 안내해 주실까요? 네. 꾸미룸 한마당은 아이들이 그동안 배우고 익힌 예체능 활동을 가족과 시민들 앞에서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인데요. 네. 아이들이 스스로 무대에 서보고 또 자신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10월 10일에 개최될 예정이고요.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어린 시절에 무대에 서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10월 12일에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는 거죠? 네, 10월 10일. 10월 10. 네. 1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꾸미룸 바우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시민과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꾸미룸 바우처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시작해서 이제 꾸미룸 더하기 나누기 영 아티스트 장학 지원까지 확장되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무자로서 이런 변화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느끼는데요.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은 경험 하나가 아이들의 진로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꿈이룸 바우처를 통해서 시작된 재능이 전문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고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변화도 기대해 봐야겠네요. 팀장님,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주시청 교육청소년과의 구가영 교육지원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신선한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원주 농업인 새벽시장이 지난 17일에 개장했는데요. 겨울 동안 잠시 멈춰있는 원주천변이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추인혜 리포터와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 새벽시장 오랫동안 많은 시민들과 방문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곳인데 개장 첫날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농업인 새벽시장이 지난 금요일 17일에 개장을 했는데요. 겨울 동안에 멈춰있던 원주천 둔치 일원이 이른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시간부터 활기차게 전날 수확한 농산물로 하루를 열고 또 활기찬 에너지를 뿜는 곳으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도 막상 처음에는 이른 시간인 6시 30분에 이곳에 가려니까 쉽지 않았는데요. 네. 막상 도착을 하고 나니까 시장에 아주 활기찬 분위기에 잠이 깼습니다. 그랬군요. 네, 현장에는 특히 제철 산나물과 조엄고구마 같은 싱싱한 농산물이 줄을 이뤘는데요. 이 농산물 판매 구역을 쭉 지나서 다리를 지나면 맛있는 떡이나 전을 파는 시장의 먹거리 장터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봄에 봄동 비빔밥이 크게 유행을 했는데요. 네. 이 봄동을 비롯해서 제철 맞은 두릅과 달래 같은 산나물들이 아주 푸릇푸릇 가득했고요. 무엇보다 대부분의 이 나물들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가격이 정말 저렴하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시장의 매력을 아는 중장년 시민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새벽의 활기참과 또 저렴한 물건 덕분에 매년 이 시기를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중장년 세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시장을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현장에서 만난 시민과 상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는 냄새가 나고 가격도 싸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어가지고 새벽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네, 먼저 토마토입니다. 뭐 이거 게두루, 엄나무, 이거 상추, 고기 상추. 아 신선하고 푸짐하고 자연 그대로요. 아, 오늘 뭐 사람도 많이 나고 개장 첫날이니까 이제 장사도 이제 잘 됐고 올해도 이제 최선을 다해야죠. 저는 이제 저 상추하고 대파 많이 하고 이런 두릅 같은 거 이제 계절별로 거의 다 해요. 네, 이 새벽 시장이 30년 넘게 이어져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더 뜻깊은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 올해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농업인 새벽시장은 1994년에 처음 문을 열고 올해로 벌써 32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지역의 대표 직거래 장터로서 우선 개장식에서는 올 한해 풍년과 또 시장 번영을 바라는 고사와 함께 흥겨운 농악 공연까지 펼쳐졌고요. 네. 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떡을 나눠주면서 개장을 함께 기념을 했습니다. 올해 새벽시장에는 원주 지역의 13개 읍면동에서 230여 개 농가가 참여를 했는데요. 예전에는 회원수가 900명 가까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이 도시 개발과 농촌 고령화로 규모가 좀 줄어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이 시장 운영을 이끌 원주 새벽시장협의회 지경식 회장은 양보다는 질로, 더 싱싱한 농산물로 시민들에게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지경식 협의회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올해는 저 회원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매년 팔던 그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도 한 100억 원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회장식은 뭐 회원들하고 같이 마음을 마시 원주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에서 떡도 나눠드리고 음료수도 같이 나눠 먹고 이래서 뭐 하루 잔치하는 거죠. 요새는 지금 계절이만큼 이제 봄 산나물이 많아요. 두릅하고 산에서 나온 미나리라든지 뭐 엄나무라든지 산나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시민 여러분 덕분에 우리 회원들이 농업인들이 열심히 농사를 잘 짓고 있습니다. 계속 협약장을 찾아주셔서 저희 농업인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저희 농업인들은 아주 싱싱한 농산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올해 새벽 시장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운영 시간과 함께 안내해 주시죠. 네, 올해 원주 새벽 시장은 지난주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10일까지 운영이 됩니다. 운영 시간은 매일 새벽 4시부터 아침 9시까지인데요. 지역에서 난 신선한 농산물을 아주 좋은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이 활기찬 곳, 특히 싱싱한 제철 나물 둘러보시러 아침 일찍 산책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직거래로 신선한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 원주 새벽시장 소식이었는데요. 올해도 많은 분들의 발길로 새벽시장이 활기가 넘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 통신원과 함께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월요일은 영월 소식 들어보는 날인데요.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의 고명진 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첫 소식 만나보죠. 영월군이 서울에서 제59회 단종문화제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고요. 어떤 활동들이 펼쳐졌는지 전해주실까요? 예,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영월 장릉과 청룡포 일원에서 열리는 제59회 단종문화제 홍보를 위한 수도권 문화 행사를 통해 단종문화제 홍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4월 18일 서울 숭인근린공원에서 열린 제18회 정순왕후 문화제에 참여해 제59회 단종문화제를 알리는 다양한 현장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창작 뮤지컬 1457 소년 잠들다 하이라이트 공연과 함께 홍보부스 운영, SNS 이벤트 등이 진행돼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편 영월군은 단종문화제와 어린이날 맞아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동서광정원 청룡포원 일원에 관광열차를 임시 운행합니다. 탑승료는 1인 1,000원으로 봄꽃과 소나무 숲을 따라 정원을 둘러보는 특별한 체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서울에서 단종문화제 홍보를 마무리했다는 소식 들어봤는데 또 본 행사가 열릴 때 알찬 정보 전해주시길 기대하겠고요. 다음 소식 들어보죠. 대한노인회 영월군 지회와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노인회 영월군 지회와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이 어르신 문화활동과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식은 오늘 10시 대한노인회 영월군 지회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양 기관은 사진과 드론 교육, 주민 기자 양성, 자서전과 마을 기록 사업, 신문 제작 등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노인회는 참여자 발굴을, 박물관은 교육과 기록물 제작을 맡아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엄기원 지회장은 어르신의 삶의 지역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으며 고명진 관장은 기록을 통해 지역의 역사를 남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에 열리는 협약식 소식 살펴봤고요. 이어서 청소년 체험활동 소식인데요. 영월군 청소년 수련관 신나는 주말학교 참가자들이 국립과천과학관을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월군 청소년 수련관 신나는 주말학교 초동 참가자 30명이 지난 4월 18일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원을 찾아 과학체험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소행성 충돌과 대멸종 등 자연사 전시를 관람하고 다양한 과학 원리를 체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특히 헤비사이언스 축제에 참여해 AI 관련 부스를 체험하는 등 새로운 경험을 쌓았습니다. 한 학생은 누리호를 직접 보니 신기하고 과학 체험이 매우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다음 활동은 오는 5월 16일 가족과 함께하는 봄 소풍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청소년들이 과학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이 시대에 더없이 중요한 체험 활동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기를 기대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야간 관광 프로그램인데요. 장릉에서 밤도깨비와 함께하는 장릉 여행이 운영되고 있다고요? 네, 영월 장릉에서 야간 체험 프로그램 밤도깨비와 함께하는 장릉 여행이 운영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가유산청과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이 공동 추진하는 세계유산 활용사업으로 지난 4월 17일부터 본격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도깨비 설정 속에서 장릉을 탐방하며 단종을 지키는 역할극과 다양한 체험을 즐기게 됩니다. 마술 공연과 등 만들기, 야간 관람 등 다양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사는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운영되며 같은 기간 숲속 음악회도 함께 열려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밤의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약 소식입니다. 영월군 자원봉사센터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영월군 자원봉사센터가 한전 MSC 영월 지점 등과 함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은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영월의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전 MCS는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홍보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센터는 군 문화관광과는 지역 자원과 연계된 공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협약을 기념해 선돌 일원에서 환경 정화 활동도 진행해 관광지 환경 개선과 탄소 중립 실천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네, 관장님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월군 통신원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의 고명진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4월 20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 KBS 원주를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김성대,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